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하면 이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결국 우리가 자치분권이니 지방자치니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필요성,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즉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들이 대부분 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면 공감하실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현재의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필요성. 제가 좀 질문을 이렇게 막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좀 수그리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막 이제 학생들하고 질문하고 뭐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는데 그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좀 자발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왜 주민 참여가 중요한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들고 나온 얘기가 행정의 독선화 방지, 그 다음에 공정성의 확보,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행정의 독선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정책 과정이라 그러면요, 정책 과정 말이 좀 어려운가요? 정책은 아시죠? 네. 네. 정책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사실 정책 과정은요, 맨 처음에 문제 정의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사교육 문제도 있고 뭐 경제도 있고 뭐 사실은 저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학생들 가장 큰 문제가요. 저는 이제 행정학을 하니까요. 저희 학생들 대부분 다 공무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지금 경쟁률이 100대 1씩 합니다. 취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책 과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놓인 위치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 같으면 사실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학교에 있다 보면요, 학생들이 막 휴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저 주임 교수로 있으니까 휴학하기 전에 주임 교수한테 상담을 받도록 돼 있고, 왜 휴학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당장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책 솔루션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그동안 이 정책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배제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볼 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동안 놓고 보면 이제 굉장히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문제도 정의하고 해결 솔루션도 내놓고 그거에 대한 정책 집행도 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국민들이 참여하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라고 그러면 우리의 시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어떤 정책 대안 혹은 해답을 내놓을 때도 우리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예. 그 국민들의 시각, 주민들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더군다나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알죠. 예. 남들이 몰라요.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행정에 대한 신뢰성, 효과성, 능률성, 사실은 이제 신뢰성,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것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문제죠. 우리가 공공부문에 대한 믿음, 신뢰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나? 아니면 같이 고민하나? 공감 정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공공부문에 뭐 사실은 예.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예, 너무 좀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들은 좀 다르게 보고 이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 우리가 이제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직접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가 뭐죠? 대의 민주주의. 우리가 이제 보통 간접민주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뭔가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나 의견들을 갖다가 반영시키려고 하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들. 여기 수준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 예, 그다음에 자치단체 장, 다 우리가 그렇죠. 투표로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그들한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이제 어떤 정책도 만들고 정책도 집행하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동안 왜 우리가 그들한테 그런 권한을 갖다 왜 부여해 줬나요? 왜 부여해 줬어요? 자, 사실은요,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죠. 우린 일터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어떤 이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어떤 정책 대안을 갖다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만 매달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 자치단체장도 뽑고 그래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떤 문제 혹은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우리가 권한을 부여를 해준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사실은 직접 뛰어들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직접 뛰어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직접 뛰어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사실 시간 문제는 어떤가요? 요즘에 그 직장에서도 틈틈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 서류도 떼시고 민원 서류 인터넷으로 떼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나오시네요. 정부24. 이건 아주 저기인데, 예. 정부24 아세요? 예, 예. 우리나라 사실 전자정부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요, 왜 주토피아라는 영화 보셨죠? 못 보셨어요? 주토피아 보면은 거기 왜 나무늘보 이야기 나오죠? 나무늘보. 왜 주인공이 어디 가서 민원 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느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죠? 나무늘보. 그게 바로 사실 미국 공무원들 이야기예요. 굉장히 느리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무늘보처럼 민원 처리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참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민원 처리 속도나 회신 속도나 그다음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예, 요즘에 공무원들 되려면요. 공무원 되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100대 1씩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공 영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원 24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빠르죠. 대응력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심지어는 이제 사실은 정책 참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어떤 제안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뭐 막바로 트위터도 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글도 남기고, 야, 우리 동네에 이게 지금 그 가로등이 2주째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 이런 얘기 막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구청 찾아가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담당 직원한테. 근데 그냥 저녁에 가는 길에 이게 불이 안 들어왔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트윈 날리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해졌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전문성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잘 아는 사람한테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권한을 부여를 하고 했는데 뭐 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계양구청에 와서 여러분들 다 계양구에 계신 분들이시죠. 계양구에 이제 거주하시는데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하고 지금하고요. 계양구청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 굉장히 아마 그 정보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주로 그 정보를 획득하는 그 채널이 어디죠?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계양구청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십니까? 맨날 저기 구청에 와서 살아야 돼요? 아, 계양산 메아리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뭐 계양산 메아리, 그 다음에 요즘에 각 그 자치단체마다 뭐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전보다 이 공공부문에 혹은 어떤 그 특정 정책 문제나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예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책 영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예전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보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이게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한계도 사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죠.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참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냥 맡겨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견을 그냥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잘 수렴돼서 정책화되기를 바라는 그 정도 수동적인 그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대응성을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리스판스. 우리가 얼마나 공공부문에서 주민들의 욕구나 시민들의 욕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 훨씬 더 그 대응 수준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이 욕구, 그 다음에 수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좀 반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민자치 개념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뭐 자치하면은 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자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자치가 뭔가요, 자치가? 아, 여기 있는 거 너무 재미없어서 그래요. 관치의 반대 개념, 뭐 스스로 통치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치는 조금 이게 아마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와서 좀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오늘 그냥 제가 사실은 여기서 저 강의 끝내도 돼요. 결론까지 다 내주셨어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사실은 저게요, 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들하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전달할까,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자치는요, 관치는 사실은 이제 그냥 공공부문에서 통치하는 걸 우리가 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거, 일방적으로 그냥 다 진행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관치라고 그러면 자치는 이제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치의 반대말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남에 의해 지배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스린다. 그리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요. 공동 문제를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 지역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제가 보건대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좌시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가 없나 이렇게 항상 살피고 그 다음에 지역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뭐 무슨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사실 일반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은요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으시죠?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우리 집 애가 학원 안 빼먹고 네, 공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어떤 그 인식이나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아주 그냥 그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고민하고 우리 문제처럼 사실 우리 문제죠. 우리 지역의 문제가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저 공공기관에 그냥 구청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한테만 맡겨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자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고요.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치권,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권한이 아니고 바로 지역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거다. 요건 사실은 아주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이 그게 사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치권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아주 절대적인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얼굴 이렇게 뵈면 굉장히 결연하신데 사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치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그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자, 지방자치에서 이제 주민자치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참여를 해야 되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사실은 뭘 알아야지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하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뭐 우리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아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예전보다 많이 좀 똑똑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전문성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일반 주민들의 어떤 자치 역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이러한 그 교육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수업을 안 빠지시고 오신 거잖아요. 저희 학생들 보면 이제 중간에 자체 휴강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역량을 계속적으로 배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그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역량 이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오늘 같은 교육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많이 참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과의 그 주민자치위원과 일반 시민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떤 공공기관 간 혹은 지방의회와 일반 시민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참여,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지 어떤 협력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참여, 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교육을 또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이게 우리의 권리야라고 하는 것들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요. 이제 주민 참여 개념을 조금 그 안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 그다음에 커닝햄이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스타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그동안 우리가 배제가 돼 있었잖아요. 일반 주민들 별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오픈 가버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가 막 쏟아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을 해서 국민들의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안스타인이나 커닝햄 같은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제돼 있었는데 이게 그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누가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공무원들 참여하죠. 또 누가 참여하나요? 그렇죠. 정치인들, 지방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예. 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 우리 의견은 이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주민 참여다라고 이렇게 안스타인이나 커닝햄 같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결국은 주민자치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관료 조직에서 정책 형성이나 집행 과정에 일방적으로 참여했다면 여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민 참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 보면요, 더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주민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런 자발성을 갖다가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대부분 다 명예직이시죠? 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우리나라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마 수고비라고 그래야 뭐 교통비 정도일 거예요. 그러시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이따가 또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참. 이게 자치는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자, 그럼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여러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곳이요. 그 DJ 정부 때 이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를 갖다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DJ 정부 출범하면서 그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면서 100대 과제는 아시죠? 매번 정부 출범하면은 왜 그 100대 과제, 국정과제, 100대 과제 그게 왜 꼭 100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개 하면 되게 근사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매 정부마다 이렇게 100개씩 이제 국정과제를 갖다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정과제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혁신, 뭐 정부 혁신이든 뭐 어쨌든 그 개선 과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그 국정개혁과제 중에 하나로 주민자치센터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좀 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성장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탑다운으로 시작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정부의 어젠다가 돼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예, 8조 1항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뭐 그 주민의 편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에 그렇게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는요, 이게 조금 아쉽게도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까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의 그 국정개혁과제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탑다운으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의 이미지는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논의의 장, 그 다음에 주민들의 모임,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 이런 그 저 이미지보다는 그렇죠. 사무소,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뭔가요?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센터 하면 뭐 하는 곳이죠? 가서 우리가 막 그 주민들이 모여서 뭐 논의하고 얘기하고 이런 그 공간이 아닙니다. 주로 가서 뭐 해요? 그렇죠. 서류 떼는 맞습니다. 행정기관으로 인식을 하죠.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출발, 그러니까 어떤 그 이 개념적 그 다음에 그 개념상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은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명목상 책임자는 읍면동장이지만 원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읍면동장 혹은 그 행정기구 행정기구는 사실은 지원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주민자치센터는요, 그냥 와서 붓글씨 배우고 에어로빅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네? 동아리 활동하는 정도. 이렇게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그 공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여기서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발적이고 액티브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 모임으로 출발을 했더라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아주 그 굉장히 정말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달랐겠죠. 이제 출발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원래 규범적으로 보면 공공행정 조직과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공행정기관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그냥 서류 떼러 가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원 서류 떼러 가는 곳,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류 떼러 가는 곳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주민자치 중심 공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그 피지컬리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어떤 심정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중심 축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주민자치센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붓글씨 하러 가는 곳, 뭐 에어로빅 하는 곳,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주로 하는 곳,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중에 일부라고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가요, 주민자치센터 역할이요, 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치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치 역량. 여기서 이제 그 치열한 학습 같은 것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붓글씨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 현안이 터지면 그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논의를 하죠.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정책 대안을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논의를 마쳤는데 해답이 안 나네. 자, 각자 돌아가서 조금 더 그 연구해가지고 내일 다시 봅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학습 공간이 돼야 됩니다. 학습 공간이요. 자, 두 번째가요,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누구한테 맡기는 건데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실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강사 누구를 섭외할까, 뭐 북글씨를 할까, 지난해 했는데 별로였어, 뭐 이번엔 따로 프로그램 바꿀까, 이 정도죠. 이게 아니고요.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참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려하고 유도할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협동 생산 체제 구축을 해야 된다. 자, 협동 생산 체제라고 하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프로슈머라는 그 단어를 쓰죠. 프로슈머. 여러분들 혹시 그 중국의 그 스마트폰 업체 중에서 샤오미라고 아시죠? 샤오미. 예, 샤오미가요. 샤오미가 왜 좁쌀폰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굉장히 급성장했죠. 뭐 처음에는 사실 애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폰 다 본 따가지고 카피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유 뭐 그거 얼마나 갈까 이렇게 굉장히 얕봤죠. 지금은 샤오미가 뭐 중국 그 스마트폰 시장을 화웨이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화웨이 얘기 많이 듣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하고 굉장히 대치 상태에 있죠. 자, 화웨이 그다음에 샤오미폰 있는데요. 샤오미가요 왜 이렇게 이렇게 급성장을 했느냐. 그 처음에 짝퉁폰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 청소기부터 해가지고 안 만드는 게 없거든요. 샤오미가요. 굉장히 지금 급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샤오미가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슈머.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샤오미 폰을 갖다가 이렇게 구매한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소비자, 아주 충성파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거 써보니까 어때? 근데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 그러면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또 주죠. 야, 이번엔 어떻디? 뭐가 어떻게 또 피드백 받아요. 그래서 주고받고를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아주 좋아진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거죠. 결국은 해답은 현장에 있고, 해답은 사실은 소비자한테 있고, 정책의 소비자는 바로 여러분들이죠.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협동 생산 체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공공부문하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 정책을 갖다가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죠. 샤오미처럼.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협동 생산 체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 생산 체제,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간에 과거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일반 주민들의 얘기도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유도해서 잘 참여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요,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은요, 우리가 경제적인 자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자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자본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후트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동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화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뢰가 형성이 되죠. 내가 저 사람을 믿어. 나 잘 알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죠. 아래 윗집의 그 층간소음 문제. 이거 사실 얼굴만 트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우리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밑에요. 굉장히 좀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이 살고 계세요. 너무 예민하신 분이에요. 너무 예민하신 분. 처음에 저희 딸이 이 아파트를 이사 왔을 때가 5살이었는데 5살 때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인터폰을 제가 받았죠. 근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내려갔어요. 자주. 오늘 우리 딸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도 좀 사다 드리고 막 이랬어요. 수박철 되면 뭐 수박도 갖다 드리고 뭐도 갖다 드리고 막 이래. 요즘에는 전화 안 하세요. 뭐 이제 저희 딸도 클 대로 컸지만
전화 안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 딸이 공기를 가끔가다 해요. 마룻바닥에다가. 그거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안 올라오시고 전화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아는 사이. 네트워크 돼서 믿는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저 집 딸내미가 학원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 뭘 하나보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가끔가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죠. 어제 혹시 저희 딸 공개했는데 조금 좀 신경 쓰이지 않으셨어요?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렇죠.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게 네트워크화된 그러한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그들 간에 형성된 이런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자들이 쓴 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 네트워크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 간에 다 알고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관계에서는 범죄도 줄어들고 뭐 다 아는 처지니까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면요. 첫 번째, 주민자치 활동 공간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예, 지역 공동체를 사실 형성하면서 그 지역 공동체가 자주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기능을 갖다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 지원 기능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뭐 경제적으로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렇게 건너오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 혹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민 편익 지원입니다. 이건 이제 주민 편익 시설 제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지역 문화 형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지역 문화 형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시고 있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막 좀 이렇게 좀 지역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할까 좀 고민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저게 이제 지역 문화 형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사실 우리 지역만의 어떤 고유의 색채를 갖다 좀 드러내면서 그 특성을 좀 반영하면서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예산이 좀 여의치가 않죠. 그러니까 뭐 예산에 우리가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 참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아주 고유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민관 협력과 지원 기능입니다. 사실은 지역 내에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있죠. 뭐 시민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죠. 이런 단체들하고 사실 우리가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그들의 도움도 받고 뭐 이런 네트워크, 지역 단체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협력, 협업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좀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명목상 운영 책임자는 바로 읍면동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사실 이제 읍면동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관계로 이걸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하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요. 읍면동장이 아니에요. 이건 명목상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권한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주요 논의 이런 것들을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30인 이내로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대부분 다 30인 정도 하시죠? 네? 네, 그 정도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보통 보면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보수인데다가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참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참 이게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저도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셨는데 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이렇게 활동하실 때 너무 미안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무슨 뭐 수고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이게 그 법률이나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보수인데다가 명예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2년으로 이제 연임이 가능하죠. 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기준을 보면요. 이건 제주도 조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위원 선정 기준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지역 문제에 대한 식견,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다 흐뭇하게 웃으시네요. 이 부분, 인품과 덕망.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주민 참여 의식이 있는 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요. 굉장히 이제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게 이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장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정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공개적으로 그거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시죠.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말런티어들을 모을 때 지원하라고 할 때는 공개해서 하시죠. 공개 프랭카드도 하고요. 예. 지인 소개도 있고요. 지인 소개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주민자치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직접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공동체 사업 형성,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선용. 우리는 지나치게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다. 문화 여가 선용 정도에만 그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복지 증진, 편익 도모. 그 다음에 주민의 교육 수준 향상,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주민자치 사업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로우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사회 진흥,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주민자치 사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주로 논의를 할까? 그 다음에 여가 선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주로 선정을 할까도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이제 문화 여가 선용 프로그램 정도 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공공부문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정된 그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요. 그 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똑같아요. 북글씨는 어디나 다가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인데요. 이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저 대동소이해요.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컴퓨터 교실하죠. 교양 강좌, 마을 문고, 뭐 스포츠 댄스, 그 다음에 뭐 외국어 교실, 헬스, 예, 뭐 이런 정도고요. 뭐 특색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그 뭐 국악 교실, 꽃꽂이, 뭐 타가방, 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뭐 어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뭐냐면요.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좀 봉사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면구스러운 게 예, 저 무보수인데다 명예직이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조금 독려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봉사자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그 회의나 아니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회의도 진행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도 개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저 동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동장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우리 그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또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이거 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왜 그걸 못했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회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거 의결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동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맨날 와서 얘기해야 뭐 어차피 결정은 우리가 못하는 건데 뭐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맨날 와서 그 여가 프로그램이나 짜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모습. 주민 대표로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인식도 가질 필요가 있고 내가 우리 그 지역 주민들 대표하는 거다. 이들의 의견을 내가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의견도 수렴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기 뭐 수고비도 못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리긴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의견 수렴도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달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요, 책무성의 결여. 내가 정말 참여를 하고 싶어요. 난 적극적으로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심의 기능만 가져요. 의결하거나 어떤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그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갖고 책무성이 결여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이런 그 책임감이 있어야지 내가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수렴하는 거고 뭐 적극적으로 뭘 참여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참여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동료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무성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주민자치위원들조차도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차치하고 어떤 그 주민자치나 혹은 참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이거 참여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뭐 인센티브도 별로 없는데 뭐 내가 막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뭐 가서 의견 수렴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갖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 주민 참여 인식이나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지역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식, 그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야,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거야. 우리가 같은 동네 주민들이야.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 결여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너무나도 그동안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이 대부분 참여하세요. 그 지역의 유지들. 그 다음에 동장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이게 이제 이 대표성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외국에서 온 사람, 뭐 한부모 가정,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도 이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특정한 그룹에서 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다 독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지역 유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을 조금 개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의 의견이 여기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문성 결여. 이게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선정 조건들을 보면 전문성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전문성.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무슨 뭐 학식이나 뭐 이런 저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그걸 갖다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박사일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뭐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사실은 해당 당사자가 제일 잘 알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하면서 나도 학습이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좀 알아야지 우리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아직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 모습은 전문성, 대표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지원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시설비, 물품비, 장비비, 강사비 이런 것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다 느끼시는 것들일 거예요. 뭐 프로그램들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데 이 수요를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자, 첫 번째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프로포즈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계양구에서 오신 여기 공무원분이 계시니까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여기는 사정이 어떤지요. 첫 번째가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의 기능만 있습니다. 심의 기능만 있고 어떤 의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도 지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논의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일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권한을 조금 우리가 부여해주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도요 직선제로 합니다. 투표를 하게 되죠. 저 혹시 투표하신 데 있나요? 투표로 난 여기 뽑혀서 왔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 내가 대표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정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그 지역의 어젠다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도 부여해주고 책임감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업, 민관협업이요.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주민들하고의 협업을 했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뭐 교통비도 안 주면서 뭘 이렇게 만나보래.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은 이제 주민과의 어떤 소통, 협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정말 냉소적이에요. 관심도 없고 뭘 와서 물어보면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스킨십을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한데 너무나도 그 이러한 그 어떤 참여나 아니면 자치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야, 얘기하고 우리 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자꾸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참여, 협업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간 협업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만 변화할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고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중앙 집권적인 그 국가 체제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중앙 집권제적인 어떤 국가 체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자치나 이렇게 참여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요. 뭐 우리가 뭐 그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간다라고 해서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독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문성이나 대표성이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운영 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운영 주체.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읍면동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읍면동장은 명목상이고요.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주민자치나 시민교육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저기 동장님들이 다 저 의사결정하시고 다 이거 프로그램도 짜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 우리 지역의 시민들한테 요즘에 조금 이렇게 뭐 좀 그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뭘까? 뭐 그다음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짤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복지, 뭐 주민 편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동장은 운영 주체가 아니라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지원자 역할이다. 지원자 역할입니다. 그 행정기구는 지원자 역할이에요.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그들이 저기고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의견 정도 내는 정도 요 정도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아까 이제 대표성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투명성, 의원 선정할 때 투명성.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뭐 누구한테 추천받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이제 투명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투명성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요 아까 뭐 장애인 그룹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뭐 다양한 그 그룹의 의견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대표성을 조금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여기는 지금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과정은요 굉장히 공개적이어야 돼요.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뭐 이렇게 저기 아름아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젊은 층의 참여도 굉장히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층. 사실 이제 나이가 그 연령이 젊어질수록 사실은 더 관심이 없으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독려,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젊은 분들은 우리가 뭐 플랜카드 붙이고 이런 거에 별로 안 보죠.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홍보 같은 것도 사실은 뭐 SNS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장 뭐 저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보면은 뭐 트위터 다 하고 블로그 다 운영하죠. 페이스북도 다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홍보하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갖다가 모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 계신 분들 같이 모여서 뭐 교육도 좀 같이 받으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좀 이렇게 획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그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운영에 대한 교육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요.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기능을 좀 고려하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요, 문화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홍수, 우리 지역의 폭염, 가뭄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안전 문제, 뭐 사회 복지 문제, 뭐 다문화 프로그램 문제 이런 거를 이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기 붓글씨를 하나 더 넣을까, 헬스를 이번에는 뺄까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 돼.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민자치센터가요.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이것 짜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즉 주민자치센터 본래 기능이 뭐냐, 이걸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민간 협업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너무 우리끼리만 프로그램도 짜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논의를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엔 너무나도 다양한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들의 어떤 도움도 받고 같이 이해하기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조금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도 또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오늘 6번째 수업인데 좀 친해지시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일종의 사교의 장이 된 거죠. 전혀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세요. 원래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원래 다 아는 사람들이 많죠.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원래 다 아는 사람들.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입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오늘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옆 동네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는 이걸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죠. 얘기들 좀 많이 하세요. 말을 아끼시면 안 되고 이런데 얼마나 이런 자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다 모이시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자꾸 다른 데는 뭐 하나, 우리는 뭐 하나, 서로 경쟁도 하고 도움도 받고 협업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요, 운영을 좀 개방해라, 참여를 활성화해라. 계속 이제 그 얘기 드리는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회의 같은 거 하시면 여러분들 회의록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죠, 인터넷에. 네. 올려놓으시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려놓으셔야 돼요. 예, 계속 이걸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 개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계속 보시는 분은 또 계속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 모여서 무슨 얘기했나, 뭐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보죠. 이거 아주 굉장히 개방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갖다 우리가 독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회의록 보고 이건 내가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네, 뭐 이런 참여를 갖다가 독려를 하려면 사실 이거 굉장히 아주 투명하게 다 보여줘야 되고 개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회의 자료, 회의록 이런 것들은 갖다가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위원회 활동을 해라. 다른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예산이 이게 지원이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저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고려를 해가면서 사실은 이제 도입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뭐 운영 세칙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활동 영역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너무 우리는 문화여가 선용 프로그램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말 지역의 어떤 현안,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문제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예산에 대한 감독권. 요즘에 그 주민자치 주민참여 예산제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참여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보와 주민 전략.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보, 인쇄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젊은 세대를 겨냥을 해서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병행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홍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입소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 주민들의 수요, 욕구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수렴을 하러 돌아다니시고 뭐 의견도 좀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 시민교육의 훈련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우리 지역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의 확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지역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자꾸 독려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얘기 좀 해줘. 그 다음에 참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독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